생각보다 다육입니다. 비 맞히고 다행히도 바람이 엄청 비 맞히고 나서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 그 비 맞힐 때도 살짝 비를 맞힐까 안 맞힐까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열흘 가량 그 이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기예보를 살펴보니까 근데 딱 이제 3일 정도 날씨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화분을 빨리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비가 오고 나서 바람이 엄청 잘 부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 올 때 여기 에어컨이 없어도 그 앞베란다 뒷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쳐서 되게 시원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는 갔었던 건데 3년 뒤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더워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딱 처음 이사 왔을 때 그 날씨에 저희가 그 5월 달에 날씨가 갑자기 7월 날씨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 지금 7월 초인데 6월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비 오고 나서 계속 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를 지금 화분을 잘 말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너무 굶기면 생장 저희가 한 90%가 여름 생장형 다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런 창들은 춘추형이에요. 춘추형. 봄과 가을에 생장하는 다육인데 저희가 왜 그 7월 중순까지 춘추형이나 여름 같은 경우 같이 애들을 그냥 키워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애들이 그냥 뭐 그 동형 빼고는 다 키우는 게 똑같아요. 저희는 물 주고 키우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춘추형, 하형 뭐 그런 걸 따지지 않는데 유난히 또 이제 힘들어하는 애들은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그늘로 옮겨. 여기 그 헤브스 게이스트 뺐죠. 이거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저쪽 이 거리 벽면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겨놨더니 애가 그 춘추형이잖아요. 에오니엄 속 애들은 지금 이제 그늘 시원한 쪽에 그렇다고 너무 햇볕이 없는 곳은 안 되고 오후 햇볕이 들지 않는 반은은한 시원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 너무 해가 쨍한 곳에 두시면요 애가 예쁘라고 햇볕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금못난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수영 같은 애들이 여름에 좀 까다롭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물을 굶겨도 얘네들이 시들시들하고 곰팡이 균도 사실 얘네들이 여름에 달고 살아요. 근데 하엽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물 고파갖고 여름 생장형인데 비는 습도는 높고 그래서 물을 굶기고 또 온도는 높다 보니까 진해 잎들이 하엽이 엄청 많이 친 거예요. 이렇게 물을 줬는데도 3일 그 2일 전에 비를 홀딱 맞췄죠. 다행히도. 근데 하엽이 엄청 심해서 제가 비를 맞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엽이 바스러지죠. 요거를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제 1월서부터 한 열흘간 비가 오는데 이런 하엽을 제거를 안 하면 여기에 곰팡이 균들 포자들이 날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대기 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소독제를 구석구석 뿌려주라고 얘기했죠. 그게 예방 차원이지 그걸로 인해서 그 예방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내가 진짜 이게 뭐 수간으로 타고 올라간 애들 병을 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간으로 타고 올라가는 왜 타고 오냐. 그러니까 초보사님들은 다육이 키우는 걸 모르다 보니까 이때 그 가습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흙도 이게 물 마르면 상당히 좋게 배합토를 써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고온 다습에서 균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저 같은 경우에 초보 때 다육이 흙을 어떻게 썼냐면 저는 이제 재활용을 초보 때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다육이 흙을 그 이제 뜨거운 물에 살균 소독을 해서 쓰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식혀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제가 활용을 했어갖고 초보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튜버들이 이제 2세대 유튜버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세대 유튜버들이 흙을 재사용하지 말라고 광고를 엄청 그 뭐랄까 영상에 담는 거예요. 저는 흙을 재사용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만 약간 바보가 됐죠. 근데 끝내 나중에 그분들이 나중에는 흙을 재사용 영상 올리시더라고요. 왜?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흙을 재사용을 해서 다육이가 아주 튼실하게 예쁘게 큰 거를 보았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세요 했는데 근데 이 세대들이 그 농원에서 키핑장에서 막 화려하게 막 키우는 분들이 흙 재사용하면 안 된다 하니까 누가 보기에는 화려하고 괜찮으니까 그런 분들이 흙 재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만 약간 흙 재사용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흙 재사용을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1년 뒤에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왜 재사용하는 게 좋냐
흙을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뭐 우리 바깥에 있는 애들 뭐 흙갈이를 해줍니까 나무들? 근데 흙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흙을 오래 쓰면 뭐 영양분이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육이 자체가 뭐 영양분이 새 흙에다 해주면 좋긴 좋은데 그 흙을 우리가 이제 재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마사가 거진 70%잖아요. 마사는 영양분이 없어요. 그 나머지 30%가 배양토인데 그 30%를 흙을 재사용할 때 그 배양토를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진짜 찐찐 초보인데 흙이 그렇게 막 다양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구매를 할 수 없고 이거를 딱 몇 개 키웠는데 흙을 뭐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흙을 그 전자레인지에 그 베스킨라빈스 제가 초보 때 이거를 엄청 초보 때가 아니라 유튜버 그 영상 올리는 그 초보 시절에 많이 올렸었어요. 그 베스킨라빈스 아니면 그 우유통 아시죠? 거기다가 흙을 분갈했던 흙 있죠. 그거를 담아서 1분, 1분, 1분 이런 식으로 3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멸균이 돼요. 이럴 때 그 곰팡이 균 뭐 이런 게 새흙에도 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균들 때문에 그 이제 뭐 무름병이 오기도 하고 썩은병이 오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이 장마철에 그래서 웬만하면 분갈이를 초보님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초보님들은 개념이 사실 내가 뭐 필이 언제 꽂혀서 초보가 그 또 장마 시즌에 되면 여러 개 다육이를 사다가 분갈이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흙을 좀 이렇게 그 소포장 해갖고 그 전자레인지에 1분 1분 이렇게 돌려갖고 좀 멸균 처리를 해서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 썼던 흙을 멸균 처리를 해갖고 배양토만 30% 섞으시면 돼요. 그럼 똑같아요. 일반 흙하고. 근데 농원에서는 절대 그거를 똑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해야 되니까. 똑같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럼 누가 흙을 사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써봤는데 새 흙하고 오히려 그 멸균됐던 흙이 더 뭐라 그럴까 균들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자라요. 근데 잘 자라는데 제가 이제 유튜버 영상 이제 초보 올릴 시절에는 유튜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농원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키핑 하시는 분들 화려하게 막 올리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정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막 흑재 사용 안 된다 막 그랬었어요. 저하고 약간 좀 이렇게 저는 된다 그러고 그분들 안 되는. 결국에 1, 2년 지나고 나서는 그분들이 흙 재사용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썼던 흙을 그냥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소독을 열탕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베스킨라빈스나 아니면 우유통에 담아서 1분 1분 해갖고 3분 그 균을 벌레들을 싹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귀찮아서 안 하는데 요즘에 내가 이제 중국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중국 분들이 중국에서 영상 올린다고 안 올리죠. 그 외국 그 유튜브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막 호주 이런 데로 올려버려요. 우리나라도 그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중국 영상을 달아서 그분 영상을 해갖고 올려버려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키우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야 보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보니까 이게 그 농원마다 다녀갖고 그 영상을 그 담아서 그 이제 그 만약에 제가 이제 꽃보다 다육이면 꽃보다 다육이 영상에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한 분이 키워서 그거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팁을 제대로 이렇게 댓글에 물어보면 팁을 제대로 안 줘.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뿔났어. 왜 같은 영상을 똑같이 올리면서 팁도 제대로 안 주냐고 뭐 이렇게 뿔났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촬영하시는 분이 올리시는 거고 키우시는 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팁을 못 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 영상을 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을 쓰시더라고. 열탕 소독을 해요. 그분들도 흙을. 그분들도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늦게 그 다육이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먼저고 2번이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겠죠. 공부를 많이 하겠는데 이상하게 제 영상을 하다가 공부를 한 건지. 그래서 그 열탕 소독을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저만의 팁이거든요. 그 다육이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도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소소하게 키우다 보니까 흙을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 흙을 돌려서 썼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분갈이 하면서 느낀 게 병충해가 덜 하다는 걸 느꼈어요. 덜 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유튜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려하게 막 올리시니까 그 제가 이제 그 흙 재사용할 때 안 된다는 분이 그 저랑 그 구독수가 비슷비슷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재사용 안 된다면 나중에 결국엔 재사용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흙은 재사용해도 되는데 그냥 흙을 분갈이 했던 흙을 쓰는 게 아니라 살균 소독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력이 훨씬 되겠죠. 그걸 어떻게 살균 소독을 하냐? 뜨거운 물을 팔팔팔 끓여갖고 흙에다가 한 3번을 끓여서 부어요. 거기다가 붓고 말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략이 훨씬 되겠죠. 그리고 일반 새우하고 차이가 99%, 100% 전혀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마사가 70에서 80%인데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배양토로 얘네들이 크는 거지 마사로 크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양토랑 마사랑 외성량 습도, 과습을 막기 위해서 물마름을 좋기 위해서 마사를 70에서 80% 섞는 거예요. 물마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냥 배양토에 심는 애들보다 마사로 심는 애들 있죠. 마사하고 배양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심는 애들이 입장 조직이 탄탄해지면서 넓어지면서 애들이 건강하게 커요. 오히려 배양토에서 큰 애들 이렇게 길쭉길쭉 웃자라. 그러니까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조직이 단단해질세라 얘네들이 길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우리가 흙에만 영양분을 중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강합성을 하는 애들이에요. 초록식물. 그러니까 다육이 뭐 이렇게 나무 요런 애들은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 햇볕을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이 조직에서 그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흙에 중점을 많이 두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햇볕에 중점을 많이 두시고 얘네들을 양분이 박하반찬이라고 얘기하는데 흙에 중점을 되게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르지 않게 얘네들이 강합성을 잘하게 도와주는데 거기에 양분이 조금 들어가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햇볕입니다. 햇볕. 그 다음에 가습이 되지 않게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습이에요. 과습. 통풍이 잘 안 되네. 이쪽에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너무 예쁘죠. 여름에도 좀 예쁜 다육이가 있고 그 이제 여름에 진짜 진상인 다육이가 있어요. 이게 수연인데 얘가 참 예쁜데 그 이제 여름에 이상하게 진상으로 변해요. 상징상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보면 하엽이 엄청 물을 굶길 수도 없고 장마철에 또 줄 수도 없어갖고 물을 듬뿍 주게 되면 또 곰팡이균에 취약해요.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저희가 화분에 심은 애가 있고 그 택배를 받아서 그 포토째로 오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곰팡이균에 많이 생겨요. 곰팡이균에 많이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햇볕을 엄청 많이 탔죠. 이게 위에서 물이 떨어져 갖고 그 시래기에서 물이 떨어져 갖고 고여 있어서 탄 거예요. 아까 제가 응애 얘기했었죠. 이게 그 제가 경매로 데리고 온 사과마리아인데 되게 조그만 녀석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2년 동안 안 크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안 크고 색깔도 내지 않고 사과마리아 약간 붉게 예쁘게 물드는 창인데 너무 안습으로 크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나는 경매를 해도 좀 생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안 크고 또 거기다 응애까지 병충 여름에 다육이를 잘못 들이면 병충이 또 딸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근데 얘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큰 거예요. 원래 이거 절반만 했거든요. 얼굴이 절반만 했는데 그러니까 다육이 분갈이를 너무 베란다 안에서는 중점을 두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3년 뒤에 박자고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속으로 와 너 왜 이제서 3년 뒤에 이렇게 크니? 너 요즘에 많이 예뻐졌다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요렇게 된 거야. 와 예뻐졌다 칭찬했는데 그 다음날 위에서 누가 생각을 읽어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물이 떨어진 건지 뭘 떨어진 건지 하여튼 요렇게 돼버렸어. 얘도 그러고. 그래서 위에서 그 베란다에서 키우면요 위에서 물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가 떨어졌을 때 물 떨어지면 괜찮은데 해가 쨍할 때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게 그 물방울이 그 돋보기 우리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대고 있으면 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갖고 이렇게 다육이가 타요. 그러면 이거를 1년 동안 얘가 지금 입이 하얗이지고 없어질 때만 봐야 돼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천천히 하엽이 잘 안 찌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도록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타지 않게 차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흙, 아까 얘기했죠. 흙은 재사용해도 되는데 배 양토를 30%
섞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일반 새우하고 똑같다는 거. 우리가 개념이 썼다 놓으니까 재사용 흙이니까 그 새우하고 틀릴 것 같은데, 배양토가 30%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는 데에는 오히려 더 잘 커요. 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래갖고 느낀 게, 와, 이거 오히려 더 균도 안 생기고 더 잘 크는데. 근데 판매하시는 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죠. 흙을 팔아야 되는데 좋다고 얘기는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유튜버 영상 올렸을 때 그 이제 두 분이 계셨는데, 흑재 사용을 올리니까 그 많은 분들이 물어봤나 봐. 그분들한테 흑재 사용하지 말라고 엄청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1년 뒤에 한 분은 흑재 사용 올리고 한 분은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도 나중에 흑재 사용 이제 뒤늦게서 괜찮다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갖고 귀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이걸 세팅을 안 키워봤는데, 이제 돈 머니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팅을 다 해갖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안 키워봤는데 농원에서 이제 다 심어갖고, 그런 분들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갖고 귀를 열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게 예쁘죠, 색깔이. 얘가 지금 그 춘추형이에요. 그래서 춘추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쇼트 영상에 춘추형 써놓고 그 하형으로 써놓고 춘추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끔 가다가 저도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말이 오타가 날 때도 있고, 그 자막에 댓글이 오타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보시고. 요런 애들 같은 게 춘추형이에요. 에어니엄 속 다육이에요. 에어니엄 속 다육인데, 이게 신종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핑크 마녀 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핑크 여왕, 그리고 헤븐스 게이트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얘가 할로윈 금 이렇게 올라오기도 해요. 되게 예쁘죠. 근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해가 오전 햇빛에 얼굴을 많이 줄였어요. 분갈이 하고 나서. 무거워. 되게 예쁜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풍성하고, 여기가 자구 새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새끼들이 콩나물처럼 여리여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신종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이제 짧은 기간에 빡세게 아주 배양토 양분 많은 흙에다가 빡세게 빠른 그 출하를 위해서 키워온 애다 보니까, 이 줄기가 약간 목질화가 돼야 여름도 버티고 그러는데, 이게 여리여리 콩나물 우리 사갖고 먹어봤죠. 그런 줄기인 거예요, 새끼들이. 그러니까 얘가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었는데, 그 여린여리한 줄기는 햇볕을 많이 못 버텨요. 그래서 또 물을 굶겨도 탈이 나고, 또 이게 강한 햇볕, 그러니까 이게 춘추형이다 보니까. 근데 춘추형인데 요즘 엄청 나와, 신종으로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핑크 마녀, 핑크 여왕, 뭐 헤븐스 게이트, 그리고 할로윈 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춘추형인지 모르고 신종 계속 이제 탑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이들 구매를 하세요. 요거를 가격대도 엄청 세. 얘가 6만 원이 넘어요. 거의 뭐 7만 원 가까운 가격에 제가 데리고 온 다육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요거를 분갈이하고 햇볕에 둔다. 그러면 애들이, 춘추형은 여름에 잠자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선선한, 지금 요 정도 지금 햇볕이 없는 시원한 바람이 많이 드는 곳. 근데 이런 애들이 입장이 얇다 보니까 하엽이 엄청 많이 져요. 근데 여기 하엽에 그 곰팡이균이 이제 1월서부터 15일까지 그 열흘가량 비 소식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습도가 많다 보면 세균들이 엄청 번식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지금. 세균 때문에. 근데 세균은 이게 더우면 급속도로 그 서늘할 때보다 더 몇 배, 10배 가량 더 빨라요, 번식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얘가 무름이 와갖고 멀쩡한 부분까지 잘라도 여름에는 다 썩어서 무너져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 관리는 습도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습도 관리. 그리고 이렇게 춘추형 에어니엄석 다육이는 구매를 8월 말 정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신종이다 보니까 엄청 지금 얘를 밀어요. 그 엑스플랜트에서 얘를 많이 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또 분갈이를 잘못하면 뿌리 안착이 안 돼요. 뿌리 안착이 안 돼서 애들이 죽어요. 지금 제가 얘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번식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새끼들을 좀 분리해갖고 분갈이 할 때 심었어요. 풍성하게 심었는데 애들이 줄기가 여리여리하다 보니까 다 그
마르고 시들고 약간 좀 이렇게 썩은 병처럼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요런 거 분갈이하고 햇볕에 내놓으면 큰일 납니다. 다 말라서 하엽이 지고 없어지고, 그렇다고 또 물을 계속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관리를 그 동형이랑 춘추형은 서너라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오햇볕이 잘 들지 않는, 그렇다고 너무 햇볕이 안 들어도 애들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곳에 관리를 해주시고, 하엽은 비가 오기 전에 싹 제거를 해주셔요. 이 하엽을 타고 무름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 균이 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막 떠다니면서 여기에 붙기도 하고 얘한테 붙기도 해요. 근데 얘가 건강하면 괜찮은데 얘가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얘가 무름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하엽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게 수연이 입 얇은 애들, 그리고 에오니움 속 애들이 하엽이 엄청나요. 근데 이게 그 하엽이 지면서 습도가, 여기 이게 얘네들이 이제 물고플 때 이게 얘네들이 하엽이 져요. 근데 여름에는 약간 녹두시 하엽이 져요. 그래서 녹두시 하엽이 지는데, 그러니까 장마철에 이런 증상이 많은데, 이게 녹두시 그 물을 안 줘갖고, 그러니까 장마철이니까 물을 굶겼죠. 나는 물을 굶겼는데 얘가 이제 나 목말라. 그러면 지네 입으로 하엽이 지면서 거기에 습도가 생기면서 그 곰팡이 균이 얘 그 근처에 들어갔다. 그럼 거기서부터 썩어요. 물러요. 제가 요번에 그걸 발견했어요. 그 다육이 그 보면서 하엽을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떼다 보면 거기에 목대에 약간 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검게 변하면서 썩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다육이를 진짜, 저 같은 경우 바빠서 하엽 정리를 많이 못 하는데, 수연이 하엽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를 비가 이제 계속 연장 내리면, 그래서 수연이 곰팡이 균에 취약한가 봐. 얘네들이 여름에 곰팡이 균을 달고 살거든요. 썩은 병 뭐 이런 게. 그래서 뭐 검은 반점 생기기도 하고, 그게 균들이 공기 중에 떠다녀 갖고 습도를 만나서 그래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제거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독약을 뿌려서 무름이 왔다는 거는, 그거는 소독약을 뿌려서 무름이 온 게 아니라 내가 무름이 심하게 온 다육이를 소독약을 뿌렸는데 착각을 하시는 거야. 처음 이제 다육이 키우니까. 소독약을, 그 손소독제를 뿌려서 죽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다 뭐 그 8통 써도 죽지 않았는데 왜 그분은 죽었을까요? 그분은 이미 걔가 하늘로 갔는데 가기 직전에 그걸 뿌려서 그걸 죽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손소독제를 뿌려서 다이가 죽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리고 제가 쓰는 손소독제랑 여러분이 쓰는 손소독제가 다르니까 분명히 테스트를 1개에서 2개 정도 해보고 뿌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소독제는 균제를 없애는 거라 균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걔는 죽을 앤데 거기다 뿌리고서 죽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그리고 일단 내가 쓰는 손소독제를 전체 다 살펴하지 말고 1-2개를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살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게 뿌렸는데 죽은 거는 걔를 뿌려서 죽은 게 아니라 걔는 이미 죽어가는 앤데 뿌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뿌리고 나는 병충해 깍지 뭐 진딧물도 없앴는데 그분은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는, 기분 좋게 일어나는데 딱 그 댓글이 있었어. 그거는 그분이, 내 생각에는 그분이 잘못한, 그분이. 그냥 다육이가 이미 죽어가는 다육이에다 뿌려놓고, 왜 그러냐면 이게 손소독제가 균을 없애는 거지 균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죽어가는 거는 뿌려도, 이때 여름에는요 농약을 잘못 쳐도 죽어요 애들이. 그리고 살균제도 좀 서늘할 때 쳐야지, 이렇게 뜨거울 때 농약을 치거나 살균제를 치지 않아요 농가에서는. 근데 그거를 모르시고 이제 베란다에 습도가 너무 많고 이제 분갈이 한 지는 또 이제 장마철에 그 되기 전에 6개월 안에 된 애들이 다 죽는다 그랬죠. 죽는 애들이 대부분. 그 뭐 1년 넘은 애들이 갑자기 죽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마철 가까이 분갈이 했던 애들이 무름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초보자님들이 그 유튜버에 막 4계절, 막 44철 매일 분갈이 하는 거 보고 그 인식이, 다육이는 4계절, 44철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데, 이게 옛날에 유튜버 나오기 전에는 그 이제 네이버에 그 정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옛날 정보가 좀 많은 게 많아.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그 여름 되기 전에는 분갈이를 안 해요 다육이를. 여름 되기 전에는 안 하고 봄도 초봄에 하지 늦봄에 안 해요. 그걸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유튜버가 너무 활성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4계절 44철 24시간 매일 분갈이를 하는 걸 보니까 괜찮은지 아는데, 초보자님들은 사실 초봄까지, 그리고 늦여름에서
그 이제 완전하게 다육이를 죽이지 않고 좀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사실 가을에 분갈이를 다 끝내시는 게 좋아요. 여름 분갈이는 쥐약입니다. 초보자님들은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춘추형인데 얘가 신종이다 보니까 요즘에 엄청 판매 그 농가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또 싫어라 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끔가다 저 안티들이 많은 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티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 춘추형인데 얘네들 잠자는 애들 그 잠자는 애들을 웬만해서 안 사는 게 좋아요. 초보자님들은 경력자들은 이때 이제 다위가 싸니까 이제 들여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초보자님들은 전혀 그런 저기가 없어요. 매뉴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들였다가는 비싼 돈을 들여갖고 투자했는데 다 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름 분갈이가 쥐약이에요. 여름 분갈이 쥐약. 뭐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뭐 그 고수들은 여름 분갈이도 뭐 늦가을 분갈이처럼 잘 키울 수 있는데 초보사님들은 여름 분갈이가 쥐약입니다. 그리고 분갈이 흙을 쓰실 때 좀 안전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메스키라빈스 통에다가 1분, 1분, 1분 이렇게 1분 돌렸다 좀 식혔다 1분 돌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3분 돌리지 마시고 이게 온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0초, 30초, 30초 이렇게 끊어서 돌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그냥 내가 할 때는 조심스럽게 처음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봐야지 무식하게 막 해보시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해볼 때는 그 손소독제를 써볼 때도 제가 분명히 테스트를 해보고 써보라고 얘기를 했죠. 써보라고 했는데 맞지 않는 그 음식도 우리가 그 불량식품이 있고 좋은 식품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식품인지 알고 먹었는데 불량식품도 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쓰는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다시는 분들 손소독제 잘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꼭 써볼 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여름철 가장 쥐약이 여름철 분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보자님들은 이렇게 고수들은 해도 되는데 초보자님들은 원래 그 가을 분갈이까지만 마치시는 게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고 요런 애들 에오니움 속 다육이는 잠을 자는 애들이에요. 잠을 자는 애들인데 요즘에 신종이다 보니까 이름을 다 달리 해. 뭐 요런 핑크 마녀, 뭐 핑크 여왕, 그리고 헤븐스 게이트, 뭐 할로윈 금 요렇게 판매를 많이 하세요. 똑같은 애들을.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들은 춘추형이기 때문에 입장이 또 엄청 얇아갖고 물도 잘 줘야 돼요. 잘 줘야 되는 애를 장마철에 데리고 와갖고 굶기면 하얗이 엄청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장마철에 좀 재워야 돼 얘를. 장마철에 재워야 되는데 이게 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을이라 여름이라서 다 똑같은 온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집 온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30도가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33도가 넘어가도 한 10도가 새벽에 내려가면 애들이 잘 버텨요. 10도 차이가 나면 다육이가 잘 버티는데 온도 차가 없는 거를 다육이들이 제일 싫어라 합니다. 그때 온도 차가 없을 때 습도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고 또 장마철에 대기 중에 비가 연장 올 때 다육이가 가장 그 여름에 많이 죽는 게 무름병, 썩은병, 곰팡이균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관리를 잘 하려면 선풍기를 잘 돌려주셔야 되고 그 베란다 안에 환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베란다 안에 곰팡이균이 그 장마철에 많이 잡고 손소독제를 뿌려갖고 균을 박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보고 저쪽에도 보여주고 제가 원래 오늘 주제는 파랑새하고 멀로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 시즌이다 보니까 이게 다육이를 이때 많이 또 고사해서 보내고 오늘 딱 자고 일어날 때 손소독제 그 얘기 댓글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그 손소독제가 균을 박멸하는 거고 내가 그 뭐 손소독제 뿌려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가는 애를 뿌렸기 때문에 걔가 죽은 거. 손소독제 뿌려갖고 다육이가 왜 죽습니까? 다육이가 왜 죽어요? 그거는 이미 죽어가는 애를 뿌려갖고 내가 착각을 한 거야. 이걸 뿌려서 죽었다고. 착각을 한 거고 그 농약을 한여름에 써도 애들이 약해를 입어서 죽어요. 살균제도
그래서 그것도 해가 떨어지고 서늘하고 맑은 날에 뿌리셔야 합니다. 막 비 오고 축축한 날, 비 오고 축축한데 농약 뿌리고 그러면 약해 입어서 죽어요. 더 습도로 인해서 얘네들이 더 힘들어서 죽어요. 그래갖고 이게 장마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다 마치셔야 이런 것도 서늘할 때 주셔야지 막 덥고 습하고 막 비가 연장 왔는데 다육이들이 다 무르고 있어. 내가 그걸 몰라갖고 그 장마 되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다육이 고가의 다육이를 엄청 많이 들인 거야. 근데 분갈이를 막 했어. 이렇게 흙이 젖어 있어. 얘도 지금 제가 구석탱이에 신문지에 파묻혀 있는 애를 꺼내놓은 거야. 분갈이 해놓고 이렇게 그 신문지에 이렇게 덮여져 있더라고.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 입장이 그래도 얘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얀해지면서 목대가 물러버려요. 지네들 그 물을 굶겨도 그 여름철 장마철에는 얘가 너무 이제 장마철에 물이 고픈 거야. 근데 주인장이 물을 굶겼지. 그러니까 지네 입이 하얀해지면서 여기가 썩어버려요. 물을 안 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면역이 약해졌죠. 일단 물을 굶겼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져갖고 얘네들이 장마철에 그 물을 잎사귀에 저장했다가 비 안 오는 날 지네 입으로 생명을 연장한다 그랬죠. 물거품을 얘네들이 입으로 충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마철에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건데 그 쌍꺼병 곰팡이 오는 분들을 그 전에 물을 너무 많이 굶긴 거야. 원래 굶겨야 되거든요. 근데 개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 이렇게 창들이 너무 물고파갖고 지네 입이 하얗해지는데 대기 중에 곰팡이균이 엄청 떠다녀. 근데 여기에 이제 습도가 곰팡이균을 만나갖고 얘가 무르면서 썩으면서 이 하얗해질 때 여름에 높은 온도에는 얘네들이 무른 듯이 하얗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해갖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얘가 잘못된 거지. 거기에 이제 균이 들어가서 같이 물러서 물을 굶겼는데 그래서 물음이 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래 키워봐야 이제 그거를 10년 뒤에 알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모르고 있다 잘 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해봐야지 다른 다육이도 이제 잘 키울 수 있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습도예요. 습도로 해서 무너지고 곰팡이 균이 오고 깍지 응애가 장마철에 없을 것 같아. 더 많이 생겨요. 우리가 물을 굶기면 깍지 응애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신기하게 장마철에 깍지 응애가 완전 폭발적으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깍지 응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겨가 물을 굶겼는데 왜 깍지 응애가 생겼지? 근데 신기하게 그 습도 대기 중에 이제 습도 있잖아요. 그걸로 깍지 응애가 생기는데 그래서 다육이가 힘들어해. 안 커. 그러면 깍지 응애가 생겨가고 또 이제 장마철에 농약을 칠 수도 없죠. 농약을 칠 수도 없기 때문에 흙을 다 털어버리고 얘를 깨끗이 씻어갖고 꼬독하게 말려야 돼요. 근데 그냥 말리는 것보다 밑에다가 네프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깔아서 말리시면 더 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장마철에 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약해를 많이 입어요.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손소독제거든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물마름을 활성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물마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 손소독제를 장마철에 잘 활용을 하고 구석구석 베란다 구석구석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냥 곰팡이균을 없애주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면 춘추형, 동형 이런 애들은 햇볕에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방 그늘로 옮기시고 장마철에 쥐약은 장마 전에 3개월 전에 분갈이 했던 애들이 무름이 속출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 분갈이를 막 한 애들은 비를 맞히거나 물을 주거나 하시면 안 돼요. 장마 그 비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흙을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뿌려서 균을 박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